어서오세요. 8.8조 원 K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뒤엔 한국 기술자가 있었다. 감동 실화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합니다. 일부 한국에서 온 전차 흑표. 저는 폴란드 남부 실롱스크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이름은 야체크 코발스키. 군 복무를 앞두고 있던 24, 제가 어릴 적부터 지켜본 그 군부대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설렘보다는 묘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희 할아버지는 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강철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킨다. 전차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전차라는 존재의 경외심보다도 두려움을 더 느꼈습니다. 그건 아마 제 가족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전차에 의해 고향 마을이 짓밟히는 걸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마치 가족의 상처처럼 세대를 건너 저희에게도 전해졌죠. 강철의 그림자 아래 피어난 가족사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부대에서 처음 한국에서 전차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에서 전차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마치 누가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나토의 동부 전선 방어력 보강을 위해 흑표라는 이름의 K 전차를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 K 전차 정비 지원단의 일원으로 배속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흑표. 처음 이름만 들었을 땐 무슨 동물 별명인 줄 알았는데 실물을 마주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웅장한 포신, 날렵한 실루엣, 전자식 조준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 그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전차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 장비를 직접 들고 온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로템의 기술 지원 담당 이도현입니다. 그렇게 저희 부대에 온 한국인 기술자 중 한 명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말수가 적고 처음엔 폴란드어보단 영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 조금씩 이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 내부엔 외산 장비에 대한 불신이 깊었습니다. 특히 소련제 장비에 익숙한 기계공 출신 선임들은 한국 전차에 대해 노골적인 회의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전자 장비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저거 우리 기후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도색이 너무 얇아. 저런 걸로 어떻게 눈보라를 견디겠어? 그들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저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가까워질수록 부대 내에서 은근한 시선이 쏟아졌으니까요. 그때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내는 걸까? 정치적인 외교나 경제적인 계약, 그런 복잡한 이야기보다도 제가 알고 싶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왜 이 낯선 나라가 우리를 위해 자국의 전차를 보내는 걸까?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뜻밖에도 사고 현장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훈련장 이송 도중 브레이크 시스템의 테스트가 잘못되어 전차의 포신이 훈련 차량 정비구역을 향해 급격히 꺾여 내려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정비구역엔 바로 제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포신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게 충격이 닿기 직전 전차는 멈춰섰습니다. 자동정지 시스템. 한국 기술자들이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식해 넣었다던 그 장치 덕분에 저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차 위에 서 있던 사람. 바로 이도현 씨였습니다. 그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습니다. 야체크,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 순간 울 것 같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전차보다 차가울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흑표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전차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다고. 이 기술을, 이 우정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차는 단순히 강철 덩어리가 아니라 저와 이도현 씨 그리고 우리 두 나라를 잇는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2부.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흑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거대한 전차는 이제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제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차 위에 올라서던 이도현 씨의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자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감정이 변화했다고 해서 주변 상황이 함께 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대 내에는 여전히 한국 전차에 대한 의심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특히 로베르트 대령님은 그 중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흑표? 그게 과연 30년 넘게 우리 부대를 지켜온 T-71을 대체할 수 있을까? 기술이 좋아도 실전은 다른 문제야. 대령님의 회의적인 발언은 점점 더 공개적으로 바뀌었고, 심지어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도 노골적인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야체크. 너 요즘 한국 기술자들하고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선임 중 한 분이 저에게 웃으며 건넨 말이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술 이전 매뉴얼 이해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제 말에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기술이 내 거야? 아니면 우리가 한국의 종속국이라도 된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저는 결국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점점 이도현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영어와 손짓발짓이 다였지만 어느 날부터 그는 폴란드어 단어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체크 오늘은 연료 분사 장치. 폴란드어로 뭐예요? 인젝토르 파위의 축구푼이. 인 인젝토르 파위. 그렇게 그는 제 앞에서 몇 번이고 더듬으며 따라했습니다. 솔직히 귀여웠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기술자가 타국의 언어를 그 정도로 애써가며 배운다는 사실 자체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 씨. 사실 저희 집안은 전차에 대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이해해요. 저도 할아버지가 전쟁통에 가족을 잃으셨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전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전차를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전차. 그 표현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는 전차를 무기보다 약속으로 봅니다. 동맹국이 위험할 때 한국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노트를 꺼내 약속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전차에 대한 실물을 익히게 되었고 K 전차의 방호력, 동계 대응 시스템, 자동 추적 기능 등을 상세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놀랐던 건 이도현 씨가 직접 우리 부대 사격 훈련에 참석해 사격 정확도, 튜닝까지 자진해서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건 수출 품목이니 이런 현장 훈련까지는. 로베르트 대령님이 의아해하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는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말에 대령님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후 대령님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자주 정비소에 나타났고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야체크, 내가 흑표의 목숨을 구했다면서? 예, 대령님. 제가 사고를 당할 뻔했을 때 자동정지 시스템이 제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계가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 나는 그저 장비는 장비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그리고 다음날 그는 모든 부대원 앞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K 전차는 우리 부대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이다. 의심보다 학습을, 경계보다 협력을 택하자.
그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선언이었고 그 후로 부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도현 씨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맺힌 눈빛은 전차의 장갑보다 단단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구나. 이 사람은 우리를 진심으로 돕고 있었구나. 3부. 강철보다 강한 약속. 이도현 씨가 폴란드에 남기로 결정한 날,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가족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그가 감당하고 있는 책임이란 저 같은 정비병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후로 폴란드와 한국은 본격적인 K 전차 유럽 현지 생산 협정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시점에서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야체크 병장, 방산협력 행사에서 우리 부대 대표로 연설할 사람을 찾고 있어. 내가 나가보는 건 어떻겠나? 부대장님의 제안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요? 그런 중요한 자리엔 고위 간부분들이. 그러자 부대장님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큰 변화를 겪었잖아. 기술보다 진심을 믿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며칠 뒤 저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방산협력 포럼 무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 연설문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차를 믿지 않았던 병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차가 아니라 전차를 만든 사람을 믿습니다. 그 순간 객석 구석에서 이도현 씨가 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끝까지 떨지 않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많은 고위 장성들과 국방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지만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는 진짜였고 그 진심은 누구에게나 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연설이 끝난 뒤 저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병장님, 오늘 이야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전차가 아니라 전차를 만든 사람을 믿는다고 하셨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그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지만 행동이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는 전차를 무기로 보지 않고 약속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기술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 관계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옳은 파트너를 택한 것이겠군요. 그날 이후 폴란드는 한국과 두 번째 K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8조 8천억 원, 규모로는 단일 품목 기준 사상 최대의 방산 수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보다 더 감동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2차 계약에는 현지 생산 파트너십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도현 씨는 그 프로그램의 기술 전담 고문으로 임명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저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강철보다 강하다. 그 말은 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강철만을 믿어왔습니다. 전차의 두께, 포신의 위력, 사거리와 정밀도. 하지만 이도현 씨는 처음부터 신뢰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차는 총알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약속 하나로 서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K 전차가 우리 부대 앞 연병장을 가득 채운 날, 로베르트 대령님은 이도현 씨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았던 과거를 사과합니다. 이도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천천히 자라는 나무 같습니다. 뿌리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자라면 큰 그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거래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술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국적도 언어도 장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제 저는 전차를 보면 이도현 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4부. 지켜준다는 것의 의미.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차를 봤을 때 그것은 단지 두려운 물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나온 괴물 같은 존재. 가족의 터전을 짓밟았던 강철의 무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K 전차는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를 지켜준 존재이고 저희 마을을 그리고 제 조국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동맹의 얼굴입니다. 2차 수출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저희 부대는 본격적인 개량형 K 전차 배치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비병에서 전차 운용 조교로 전환되어 신병 교육 담당이 되었습니다. 그 중엔 아직 기술 용어 하나조차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저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조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나라가 우리를 믿고 기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을 믿는다는 건 사람을 믿는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전차를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그 안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물론 처음엔 비웃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병장님, 전차한테 무슨 정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넌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기계를 그냥 기계로 보겠냐? 난 저 장갑 안에 나를 살린 기억이 있어. 그 말이 통했던 걸까요? 부대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고 교육생 중 한 명은 밤마다 K 매뉴얼을 껴안고 자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도현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 삶의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묵묵하지만 확고한 책임감, 말보단 행동으로 전하는 진심, 그리고 나라 밖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야체크 병장님, 기술 고문 이도현 씨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떠난다는 건 언젠가 올 일이라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정비소 창고를 찾았습니다. 거기엔 언제나처럼 K 전차 한 대가 점검을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이도현 씨가 조용히 도색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 야체크. 우리는 이름을 부르며 눈을 마주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일 가신다고요? 예. 원래 1년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도요. 덕분에 제 기술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차 옆에 있던 작은 철제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전차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흑표 전차. 그 위엔 낯익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지키는 전차가 되어라. 그 문구를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제가 드려야 할 말인데요. 아니요. 이제 넌 내 방식대로 누군가를 지킬 사람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공항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태운 비행기가 점점 하늘로 오르자 제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뚫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하사 계급을 달고 후임 정비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이 되었습니다. 전차 기술도 많이 익혔고 후배들에게 강의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한편엔 그날 받은 작은 전차 모형이 늘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묻습니다. 하사님, 그거 왜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장난감인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증거야.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 전차의 손을 얹고 속으로 되냅니다. 이 강철은 누군가의 약속이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나를 움직이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도현 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도현 씨,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전차가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심도 저와 함께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야체크 하사였습니다.